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일 금요일 오늘 이제 주가 마감되며 6월 첫째 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엔 이제 둘째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간단한 시황을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쌍봉을 못 넘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 과감히 코스피가 돌파를 해서 추세를 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흘러내릴 줄 알았거든요. 와, 그렇다면 이렇게 강하죠. 이렇게 강한 이유는 뭘까요? 그럼 한 여기까지는 최소한 뚫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상승 여력이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도 계속 신고가를 뚫고 가는데, 다시, 중국 증시가 몰락하고 있죠. 중국이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이랑 중국 쪽에서 돈들이 빠져서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국처럼 뭔가 완전 일자리가 너무 실업률이 급증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거의 이제 힘들어지거나 뭔가 그런 징후는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증시 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돈이 언제 빠져나갈지는 모른다. 어쨌든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6월 15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요합니다. 이 15일 이후에 만약에 미국이 0.25%라도 혹시라도 요번에 금리 인상을 안 할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우리나라와 금리 차는 2%가 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제 외국계 자본들이 이제 좀 미국 쪽으로 다시 이제 미국 쪽으로 좀 더 빨려 들어갈 수 있겠죠. 금리를 더 차이가 2%씩이나 나니까요. 그래서 6월 15일을 기점으로 뭔가 약간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 항상 긴장하시고 고점에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수로 봤을 때는 아마 이때를 정점으로 뭔가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지금 차트가 쌍봉을 넘어서면서 엄청 좋은 시그널로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은 지금 이 쌍봉도 올라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조만간 장대 양봉들이 나올 차트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러한 급등을 연출할 수 있는데 이 급등을 누가 이끌고 갈까? 2차전지 지금 수출도 적자예요. 그렇다면 결국 자동차주는 올해도 요번 달에도 이제 괜찮죠. 그죠? 그래서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소형주들이 오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가 또 이걸 이끌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로봇주 아니면 원격 의료 아니면 AI 관련된 주식들이 또 이끌 수도 있죠. 지금 AI 관련된 주식 중에 의료 쪽 AI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기사는 머리 기사만 읽어도 지난달 반대 매매가 역대 최대 1조까지 1조가 조금 못 돼요. 1조를 채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반대 매매라는 건 결국 깡통이 된 거죠. 예, 원금까지 날아가니까 그 전에 이제 증권사가 날리는 건데 지금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이에요. 최대 기록. 이거를 세우게 한 게 뭐죠? SG 사태죠. SG 사태. 예, CFD 거래, 차액 결제 거래, CFD를 통한 레버리지를 쓰던 계좌들이 다 터졌어요. 신용 거래로. 예? 다 터졌어요. 신용 쓰시는 분들은 특히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9,789억, 거의 1조가 터졌어요. 대체로 평상시에 터지는 게 한 2천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1월달, 2월달도 거의 2천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터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은 또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좀 위로를 해주십시오. 혹시 주위에 있으시면. 자, 또 기사를 보죠. 자, 5월 수출 15% 감소, 무역 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
수출이 폭이 감소한 이유는 원자재 수입도 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5월 8개월 연속 수출 감소지만 무역 수지는 15개월 적자다. 이제 뭔가 스토리가 그려지죠. 뭔가 불안함이 다가와요. 그래서 에너지 수입이 줄어서 더 이제 수출이 더 줄었다.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그 주식에서 쓸 수 있는 그 재료는 뭐냐. 반도체, D램, 랜드 프레시 등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라 32% 감소했는데 석유 제품 32.21, 석유화학제품 26.3, 2차 전지도 4.9%. 2차 전지도 결국 적자예요. 적자라고. 차 부품 0.7인데 자동차만 4.7%, 일반 기계, 양극재만 이게 플러스가 났어요. 그 양극재하고 이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지금 5월 달에도 실적이 좋죠. 6월 달까지 실적이 좋으면 4월은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8월 달부터 8월 달 되기 전부터 8월 중순까지 자동차 소형 부품주들이 다시 날아갈 거다. 그래서 어제 잠깐 반등을 줬던 거예요. 알린산업이나 몇몇 종목들이 오늘도 반등을 크게 준 종목이 한 2개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8월 되기 전 7월 중순부터 또 들어가야 된다. 대가리 밀고. 기억하세요. 어디다 적어놔요. 7월 달 중순부터 자동차 부품주는 8월 말까지 실적 발표할 때까지 8월 중순이겠죠. 그때까지 대가리 밀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적었어요. 대가리 밀고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7월 중순쯤에 들어가서 또 한 타임 먹어야죠. 예? 먹어야죠. 예, 이런 거 먹어야 돼. 우리나라 중에 지금 우리나라 사업 중에 자동차하고 양극재만 좀 사업이 돼요. 또 딴 거 보죠. 이건 뭐 저 옛날에 해놓은 건데요. 이 미 오하이주 아파트 붕괴, 그래서 아파트가 계속 미국도 오래된 아파트들 철거 명령 내려졌지만 그냥 살고 있다가 붕괴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지금 재건축이 이제 건설 현장이 안 좋아서 재건축이 한마디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그래서 재건축이 이제 취소가 되는 데가 맞는데 그러면은 한 50년 된 이런 아파트들도 버젓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이런 아파트들 많죠. 이런 아파트들이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더니 하늘나라 천당에 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이런 아파트들은 배수와 또 문제가 뭐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전선이 문제죠. 전선에서 화재가 날 수 있죠. 사가 갖고 뭐 쥐가 갉아먹을 수도 있지만 전선 자체에 싸고 있는 피복들이 50년쯤 되면 이게 그 한마디로 가루가 되죠. 예. 그 플라스틱 그런 피복이 가루가 돼요. 오래되면 50년 정도 되면은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전기나 이런데 합선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아마 조만간 뭐 어쨌든 이 2025년 이후 아파트 값이 조금씩 뭔가 다시 이제 좀 바닥을 찾을 때쯤에는 오래된 아파트는 아무리 지역이 좋아도 오래된 아파트는 아마 사지를 않을 거다. 왜 안 사냐? 이런 붕괴 때문에. 붕괴된다니까. 자동차처럼 소비재라고. 중고차 오래되면 10만, 30만 타고 그러면 똥값 되죠. 아파트도 이제 똥값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역이 좋아도.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 얘기하고요. 네,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뷰너 의료 AI 대박이다. 네, 이게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뷰너 의료 AI 항상 4종목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상승했죠. 이거는 이제 최고가를 뚫었죠. 이런 양상 어디서 많이 봤죠? 뚫었다 밀렸죠. 네, 다시 좀 눌렸다가 더 크게 기울기를 세운다. 이제는 기울기를 세운다. 이런 각도로 간다. 뷰노 다시 공략해라. 네, 다시 공략. 어디서 공략해야 될까요? 네, 대충 이런 데들 보이죠. 이런데 아마 5일선 근처나 이런 데까지 다시 빠질 수가 있다. 그죠? 밀리면 사라. 뷰노 별표 딱 하나 크게 왕자 별표. 자, 뷰너였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AI는 루닛이 그래도 기술적으로 또 FDA 뭐 저것도 받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영업을 하죠. 루닛이 생각보다 주식이 더 많이 갔죠. 기울기를 세우고 있죠. 여기서부터 세우고 있죠. 아직 슈팅은 안 나왔다. 이런 주식들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서 더 갈 수도 있다. 미래 가치가 반영됐으니까 매출은 개떡이지만 지금 시총이 1조가 넘어갔다. 근데도 더 가려고 그래요. 신고가를 뚫었으니까
밀다가 또 가겠죠. 밀다가 또 갑니다. 그쵸? 그래서 요 AI 테마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이해하죠? 아직까지 긴 양봉들이 안 나왔다. 그래서 더 매수할 수 있는데 대장은 뷰노고 아까 봤던 그런 이제 루닛이고 뷰노 같은 주식도 뒤쫓아가고 있다. 한번 잘 매매해 보시고. 네, JLK는 오늘은 쉬었어요. 이런 것도 내일이나 또 갈 수 있겠죠. 그죠? 쉬는 날이죠. 어제 급등했으니까 오늘은 쉬어야죠. 어제 최고가 뚫었으니까 좀 수렴하다가 다시 힘이 모이면 다시 간다. JLK 시총이 작죠. 얘도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시총이 난 여기서부터 봤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봤는데 계속 올라가죠. 이 최고가를 뚫은 다음부터가 본 게임이다. 항상 그랬어요. 여기 장대 양봉으로 깬 다음에 옆으로 밀거나 좀 지워서 보여드릴게.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거 차트를 보면 대충 지나온 발자취지만 여기서 못 뚫었죠. 그죠?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뚫었죠. 옆으로 밀었죠. 다시 계속 쭉쭉 상승하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 5일선이 밑에 있으면. 누르거나, 하여튼 옆으로 누르거나 밀거나 한 거야. 그 다음에 5일선 맞고 뜬다. JLK. 얘도 다시 갈 거예요. 자, 딥노이드. 오늘 얘도 급등을 좀 했죠. 딥노이드도 계속 쫓아가죠. 얘는 되려 많이 빠졌다가 지금 가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얘도 좀 이제, 우선 근데 얘는 여기 이 최고가를 뚫을 때까지는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갔다가 여기를 뜬 다음에 빠지겠죠. 오늘 딥노이드도 역시 갔는데 제일 좀 처지고 있죠. 예, 주봉을 봐도 여기서 한번 급등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럴 때는 다음 주에 가면은 좀 다음 주에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최고가를. 딥노이드 다음 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음 주 좋을 것 같아요. 딥노이드. 자, 체크해서 적어두셔. 제가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계속 봐온 거를 이렇게 이 종목이 요즘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좀 일요일 날이나 이럴 때 한두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좀 하고 책에 노트에 적으세요. 예? 이거를 그냥 다 뭐가 있고 다 이렇게 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짜증납니다. 이 정도만 찾아주는 것만 해도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중에 먹이를 씹어 먹어야지. 제가 씹어서 입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자꾸 너무 바라지 마요. 이게 1,000원짜리 방송이야. 너무 바라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바래. 대머리까지 그러다. 자, 큐렉소 같은 경우 굉장히 좋죠. 요거 다시 눌러주면 요거 바로 이렇게 쭉쭉쭉 갈 수 있어요. 그죠? 이 최고가까지는 열려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수렴이 잘했죠? 이렇게 수렴 잘한 주식 양봉을 하나 세웠어요. 바로 또 엔카 받고 그날 갈 수도 있어요. 엔카를 딱 박은 다음에 그냥 그날 갈 수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의료 로봇이에요. 로봇. 아까 그건 주로 의료 플랫폼이나 의료 영상 이렇게 검색하고 뭔가 그런 시스템인데 큐렉서는 좀 달라요. 큐렉서는 이제 기계. 네, 어쨌든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르쳐드리고 싶진 않아요. 1,000원짜리 방송에 제 뼈를 갈아놓고 싶진 않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먹이를 한번 잘 요리해서 드시라고 가르쳐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골라서 드시라고. 또 어쩔 땐 물릴 수도 있죠. 자, 경창산업은 뭘까요? 자동차 소형 부품주인데 그동안 못 가고 계속 횡보하고 있었는데 오늘 힘이 모여서 갔어요. 이런 주식들이 이제 서서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차 소형 부품주예요. 경창산업 오늘 급등했어요. 나머지들은 빌빌거렸어요. 네, 경창산업하고 SJM 소형 자동차 부품주. 얘도 오늘 힘이 모여서 갔죠. 그러니까 갈 자리에서 간 거예요. 힘이 모여서. 그죠? 근데 아직까지 수렴 중이에요. 이런 주식은 이 수렴 부분을 뚫어줘야지만 제대로 상승을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 주식들은 언제부터 피크다? 7월달부터 사도 좋고, 좀 돈이 저기 해서 7월 중순부터 들어가야 돼. 중순에 꼭 들어가야 돼. 중순에 꼭 들어가서 8월 중순까지. 왜 그러냐면, 이 현대차가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특히 전기차 쪽이겠죠. 그래서 부품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이 고마진이다, 고마진. 경창산업, SJM. 더 깊은 건 여러분들이 분석해 봐요. 난 요거밖에 분석을 안 해준다고. 골라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닌 분은 떠나시면 돼요.
자, 엠바이오니아가 계속 그동안 쭉 가다가 조정이 심했는데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뚫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모른다. 근데 사실은 트릭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내일 올렸다가 쭉 빼갖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릴 수도 있거든. 왜 그러냐면 이 60일선을 찍어주는 게 좋아. 60일선이 올라올 수 있게끔 좀 들어준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물론 여기서 횡보를 뭐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습니다. 엠바이오는 뭐죠? 엠바이오니아의 재료는? 네, 엠바이오니아의 재료는 뭐냐면은 뭐죠? 수처리 기술인가? 하여튼 뭐 우리나라 그 특허 저걸로 한 거죠. 네, 자회사가 그렇습니다. 저도 하도 오랜만에 또 얘기하니까 또 헷갈리네요. 엠바이오니아였습니다. 내용은 쌈박하죠, 재료는. 네, 탑 머티리얼 이거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그냥 게시판에 좀 썼죠. 네. 그냥 뭐 차트 보고 이 수렴이 끝나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얘기하는 거고 업황이 좋잖아요. 탑 머티리얼. 네? 2차 전지 관련된 뭐 그 시설 투자, 시설도 통키로 하고 또 거기다 뭐야 히토류나 뭐 그런 뭐 양극재나 막 이런 것도 하더라고. 회사가 내용이 좋더라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긴 차트로 보면 주봉을 한번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이제 2차 상승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죠? 근데 이제 이 기울기를 뚫어줘야 돼. 이 기울기를 못 둔다면은 전형적인 또 수렴을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한 7,000원 정도 근처에서 팔라는 이유가 혹시 이 저항대를 못 뚫을 수도 있거든. 만약 이걸 뚫어준다면 뭐 주봉에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 여기서 잠깐 눌리겠지. 이렇게 다시 갈 수 있겠죠? 이걸 이렇게 뚫고 뭐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탑 머티리얼즈 특히 우선은 뭐 제 생각엔 공시가 나오면 공시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쭉 공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뭐 3월 달에 이렇게 뭐 1,000억인가 2,000억짜리 그 누군지 이게 완전히 계약이 안 돼서 그런지 당사자를 안 밝힌 게 있는데 그거 리와인드를 할 것 같아. 그러면 주로 리와인드를 한다면 막 이렇게 팡 뚫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뭐 한 1,000억, 2,000억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갔다가 윗꼬리를 쭉 달면서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몸통은 여기 있고 꼬리는 뭐 윗꼬리 이만큼 달고 뭐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내가 7,000원대에다 정리를 하시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회사는 좋아요. 근데 가격 대비 현재 수익은 이제 미래가치까지 붙이면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다 먹은 거지 벌써. 그죠? 그렇습니다. 앱클론 오늘까지 빠지면서 좀 그랬는데 차트는 살아있어요. 차트는 5일선 위에 살아있죠. 조정은 심해도 그죠? 이제 다음 주 이걸 뚫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뚫으면 정말 세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빵빵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주 정말 좋은 그런 소식들이 지금 이제 2일이니까 미국 임상이 이제 뭐 발표하고 그러겠죠. 주말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나오기를 바래요. 이런 모양이 안 나오면 좆된 거죠. 네. 이런 모양이 나오길 바래야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다. 그거죠. 저는 그래서 배팅을 했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배팅의 영역이고 안 하신 분은 뭐 말고요. 네, 폴라리스 우노 지금 현재 계속 횡보하면서 밀고 있는데 반등짜리 왔죠. 그래서 온 거예요. 반등짜리 왔습니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위치가 왔죠. 그리고 이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사 폴라리스 우노. 자, 역시 실적 영업 순위 1위 종목 주가가 쑥쑥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분기 코스피 코스닥 이익 증가율 1위 업체들이 나왔어요. 코스피 금호타이어하고 현대 에레부터가 나왔죠. 코스닥은 누가 나왔죠? PHI하고 폴라리스 우노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폴라리스 우노가 어쨌든 간에 순이익이 3,200만 원에서 28억 6,200만 원으로 엄청 뛰었죠. 8,000%가 뛴 거예요, 사실. 물론 이때 너무 작았긴 하지만. 그래서 폴라리스 우노가 시가 대비 굉장히 우량한 회사다. 분기에 30억 정도를 하는데 시총 대비 싸다.
싸다. 그래서 반등 구간이 와서 저는 폴라리스 오너를 정리를 했어요. 다시 들어가려고. 예, 조만간 이제 딴 데서 먹으면 들어갈 건데 가격도 좋고 차트도 좋죠. 폴라리스 오너.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 주가는 꼭 빠지고 오른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주가의 본질적인 가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냉정해야 돼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주식하지 마세요. 네. 네, 이미지스 엄청 흔들죠. 엄청 흔듭니다. 거의 뭐 이게 몇 프로가 빠지고 올리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촉이에요, 촉. 뭔가 나올 때가 됐다. 다음 주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거를 뛰어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뭐 그냥 예상을 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모르죠. 어쨌든 그냥 뭐 배팅의 영역이에요. 그냥 배팅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흔드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면 파셔야 돼요. 네. 어차피 6월 15일에 20만 주, 1,000원짜리 자사주가 아니죠. 스톱옵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것까지 소화된 다음에 더 세게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주가가 쭉 한번 뿡 떴다가 좀 빠질 수가 있겠죠. 그 스톱옵션 물량은 그 가격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인성정보, 비의료 오늘 많이 상승했죠. 종가에 좀 빠지긴 했는데, 상한가가 안 변했어요. 지금 이 비의료,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이제는 뭔가 합법화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그런 섹터에 관련된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갈 겁니다.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소프트센부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간 거는 그래도 인성정보가 제대로 갔다. 대표적으로. 이쪽도 들여다보십시오.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시범 사업이지만 이제 언젠가 몇 달 안에는 이제 혹시라도 이 결과가 좋고 그러면 6개월이나 7개월 후에 법으로 법제화시키면 로봇 산업처럼 테마가 산업이 되면서 10배를 급등할 수 있다. 인성정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프트센. 다 빼놨네요. 많이 올랐었는데. 그죠? 요거 맞고 딱 떨어졌네. 소프트센도 엄청 많이 빠졌는데, 요거 맞고 딱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차트가 되게 지저분하네. 뭔가 작업을 한 건데. 그렇습니다. 소프트센도 오늘 좀 갔었는데, 종가에 좀 뺐네요. 소프트센도 그러한 원격 의료 관련주입니다. 네, 로봇 관련주 중에서 제가 찍어준 거, 그 중에서 유로메카. 역시 잘 가죠? 유로메카. 잘 갑니다. 그죠? 긴 행보 구간을 가다가 이제 대가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어쨌든 뭐 들고 빼고 막 이렇게 갈 거라는 거지, 언젠간. 그죠? 네, 그럴 것 같죠? 네, 그러면 사요. 6월 15일인가요? 16일인가? 하여튼 그 두산 로보티즈 상장 전까지 살금살금 가다가 막 그럴 때 막 폭발하지 않을까. 6월 달에 코스닥을 올릴 테마 중에 로봇주, 특히 요 유로메카, 그 다음에 이제 감속기 업체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찍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방송할 때 3, 40 종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뭐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네, SP 시스템스 이 회사도 역시 로봇 관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 회사죠. 똑같아요. 다 대가리 들고 있죠, 지금. 계속 행보하다가. 그죠? 대가리 들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선행해서 움직일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SP 시스템스였습니다. TPC도 보죠. TPC도 거래가 완전 말랐죠. 네. 아직까지 뭐 큰 틀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는데요. 이 수렴 구간을 벗어나면 얘도 대가리를 조만간 뭐 한번 들겠죠. 그죠? 들은 다음에 뭐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또 가겠죠. 네, TPC였습니다. TPC도 협동 로봇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터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고 그렇죠. 로봇 관련 공학기 그런 거 판매하죠. 네, SPG 로봇 감속기 회사 SPG, SBB테크 이 두 군데가
감속기를 많이 팔아요. 많이 팔 거고, 뭐 20만 대, 얘가 15만 대 정도 올해 예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어제 감속기 기사가 엄청 많이 났는데, 어제는 안 가더라고요. 거의 보합에서 조금 상승했는데, 어제 이후부터 이제 꺾기 시작했죠. 그죠? 요거 뚫으면 이제 쭉쭉 날아갈 겁니다. 이때는 좀 길게 뺄 거예요. 아마 길게 빤다고 이렇게 쭉쭉 길게 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나중에 갈 때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 SPG가 시총이 좀 커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SBB테크는 2천억대 시총이죠. 감속기 SPG. 네, 해성 TPC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대체로 중형 로봇, 큰 로봇에 쓰이죠. 얘도 이제 조정이 끝났죠. 이때 매집이 일어나고 이제 5일선 타고 쭉쭉 올리려고 그래요. 이때 이게 매집이죠, 매집.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흘러내렸죠. 거래량도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되고, 또 거래량이 한번 빵 사라지면 좋죠. 그러면은 더 급등하는 거고, 어쨌든 이걸 뚫어야 되겠죠, 얘는 저번에 해먹질 않았어요. 1월 달에 거의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주식으로 지금 수급이 모이고 있다. 특히 감속기 회사, 해성 TPC, 감속기. 이 거래량과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바닥에서. 그 차트는 그렇게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네, SBB테크. 이건 또 하모니 감속기, 소형 로봇. 얘도 기술력, 일본의 기술을,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우리 국산화를 했다 해서, 얘도 한번 가겠죠. 그죠? 얘도 가려고 갈까 말까 해요. 요거 뚫으면은 좀 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쭉쭉 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SBB테크. 네, TPC 글로벌 역시도 대형 쪽 그런 쪽에 이제 엘리베이터부터 여러 가지 납품도 하고 얘도 감속기 회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시총이 엄청 작죠. 예, 이거 자산이 이거 곱하기 4배 정도 크기의 지금 자산을 갖고 있죠. 엄청 저평가돼 있고 근데 이익이 한 30억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로봇 회사나 감속기 회사들은 대체로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시총이 싸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얘도 이제 조정을 끝마치고 쌍바닥 찍고 이때 대량 거래량이 굉장히 수상한 날이다. 그 다음 조정 끝냈고 이제 다시 이거 찍어서 이거 올려놨죠. 다음 주에 이거 뒷구선 띄면 좋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성 TPC도 월봉이 좋고 이 TPC도 월봉이 좀 그나마 낫죠. 일봉하고 주봉은 좀 지저분한데. 그래서 뭔가 주가가 크게 상승하려면 차트가 좀 이뻐야 돼요. 특히 월봉 주봉이 일봉은 지저분해서 괜찮은 그렇게까지 아닌데 특히 월봉 같은 경우 깔끔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고요. 아주 쭉 얘기하면 갈 테마들이 보이죠? AI 관련된 테마들, 의료 AI가 좀 잘 가고 있지만, 네,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좀 야리꾸리해요.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한 72,000원? 삼성전자가 7만원을 넘겼죠. 네, 그건 이제 수급에 의해서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원격 의료, 그 다음에 올해 2분기까지는 이 소형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로봇 중에서도 감속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테마들을 보시면서 산업이 된 것들, 그리고 좀 좋은 회사, 좋은 그런 뭔가 실적도 좀 나오고 그런 거 좀 찾아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1부터 100까지 다 분석한 거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매수하고 싶으면 그 게시판만 네이버 가서 찾아봐도 나오는 거.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자꾸 본인들이 먹이를 찾을 수 있는 하이에나가 되십시오. 제가 먹이를 이렇게 어미새처럼 물어다 주는 그런 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이 시스템에서는 이게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먹이를 찾을 수 있는 하이에나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을 끝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